네, 계속해서 27번부터 자 테마 이어가죠. 27번은 우리 지적법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잖아요. 토지이동 신청, 신규 등록 신청, 분할 신청 이런 것들을 보통 소유자가 60일이나 90일 이내 신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한다. 이 특례. 그다음에 신청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냐가 중요해요. 자,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 이 신고를 15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신고된 기간, 착수 신고, 변경 신고가 됐으면 완료될 때까지는 소유자들이 손 떼어야 돼. 시행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착수 변경 신고가 됐다면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전담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하면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직접 신청은 못 한다. 시행자가 신청이 된다. 소유자는 요청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도시개발 사업 등등등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착수 변경 완료 신고를 15일 이내 한다 별표, 그다음에 소관청한테 한다 별표. 이거를 가지고 10일이나 7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를 가지고 시도지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한테 신고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에서 특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행자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이럴 땐 할 수 없이 보증한자 입주 예정자한테도 신청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지를 수반한 사업이라면 완료 신고서만 써내면 완료 신고서에 이제 따로 우리 토지동 신청 안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합니다라고 써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완료 신고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또 공사가 준공된 때 이거를 착수된 때로 낸 적이 있습니다. 착수된 때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다 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 써놨네요. 자, 그다음에 정리가 끝났어. 자, 정리가 끝났으면 소관청은 소유자한테 통지해주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모를 상황이에요. 소관청이 직권을 했거나 또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대신 신청했거나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리 다 끝났습니다. 당신 토지 다 정리했어요라고 알려주는 게요. 자, 날짜가 두 개 있어요.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7일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자,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소로 보냈다가 갔다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끝나고 돌아온 날. 그거를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 접수한 날 그러면 안 돼요. 절로 간 날이죠. 다 끝나고 돌아온 날. 완료됐다는 통지서가 이쪽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한테 알려주게 돼 있고요. 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등록한 그날부터 바로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라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런 통지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직권으로 소관청이 뭘 했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대신했거나 또 대위 신청으로 처리됐거나 뭐 집원이 바뀌었거나 복구했거나 자, 이런 경우들의 이 통지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자, 28번 테마서부터 이제 지적 측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은요,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얘네들을 나중에 검사도 합니다. 네, 기초 세부가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두 가지고요. 기초 측량은 세 가지. 삼각 측량, 보조 측량, 도근 측량 이렇게 있고요. 세부 측량은 그동안 계속 배웠던 것들 많아요. 신규 등록 측량, 복구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자, 그런데 합병 측량 없어. 합병 측량 없고 지목 변경 측량 없어요. 자, 합병 지목 변경은 측량 대상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 말소 측량도 있습니다. 말소 측량 존재해요. 토지가 바다가 돼 버렸다. 그럴 때 얼마나 없었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축척 변경 측량, 정정 측량. 자, 그다음 중요한 거 도시개발 측량은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경이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인데 이 중에 현황 측량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보이시죠?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이걸 가지고 지상 경계와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지상 경계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또 지형도라고 사기를 칩니다. 지형도와 대비해서 이러면 틀립니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야 되고요. 지형도 안 되고 지상 경계 안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황 측량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가지고 지적 제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제시대 때 한 측량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새로 좀 하자라고 해서 100년 만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특별법이 필요했어요. 그럼 특별법에 의한 측량인데 우리 지적 측량이라고 해야 되냐? 해야 된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가 자동으로 하니까 우리가 굳이 의뢰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 제조사 측량도 우리 지적 측량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도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히 확정 측량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예.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은 아니다. 의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거다. 또 검사도 자 지적 측량이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의뢰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재검은 자동이지 의뢰 안 해도 된다. 재검은 자동이다. 재검은 의뢰하지 않고 자동으로 진행된다라고 외워놓으세요. 재검이에요.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는 뭐냐? 우리가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가서 돈 내면서 우리 좀 측량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 의뢰. 여기서 재검은 제외다라고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수행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면 수행자는 바로 계획서를 써가지고 다음날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또 잘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 기억 니은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뢰를 해요.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계획서를 바로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측량이 며칠 걸리냐가 정리되는데요. 자,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 이렇게 해서 동지역, 읍면지역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뭐 동지역은 뭐 좀 더 빨리 되고 읍면지역 오래 걸린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 통일해서 측량 5일, 검사 4일이고요. 정말 치사하게 지문에다가 검사를 먼저 쓸 때가 있어요. 검사 4일, 측량 5일 그러면 왠지 틀려 보여. 그렇게 이제 노리고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한다면 5일 안에 측량을 못 한다. 15점 이하로 설치할 때는 4일을 가산해라. 5일에 4일 가산해서 9일 걸린다 이거예요. 15점을 넘으면 자, 이 4일에다가 4점 4점 갈 때마다 16, 17, 18, 19, 16, 17, 18, 19 이런 20, 21, 22, 23 이렇게 4점 4점 추가 증가할 때마다 그 4일 여기에다가 하루를 추가로 가산하는 겁니다. 그죠? 계산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산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빵꾸를 뚫으면 이 안에 뭐 들어갔는지 외우셔야 된다. 자, 이 계산에서 날짜를 가산시키는 게 헷갈리니까 자기들도 헷갈린다. 그냥 퉁치자. 협의하자. 그냥 계약으로 정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계약으로 정한, 협의로 정한 그 날짜가 더 우선합니다. 정해진 전체 날짜의 4분의 3 동안 측량하고 4분의 1 동안 검사한다. 자, 이 부분도 가로 넣기로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특히 4분의 1 나누기 4가 검사 기간이다. 라고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자,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자, 29번 테마 한번 보죠. 자, 29번 테마는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그죠? 예. 메가랜드에 우리 그 1일 특강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건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예. 뭐 복잡하지는 않은데 표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적 삼각점과 자 삼각 보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근점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거, 제일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게 도근점이 있고 중간중간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중간에 보조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보조점과 도근점이 나오면 좀 약간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소관청. 자, 소관청이에요. 표지 관리는 무조건 다 소관청입니다. 표지 관리가 나왔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보조점, 도근점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소관청이니까. 그럼 뭐를 고민해야 되냐? 자, 삼각점이 나오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삼각점이 나오면 표지 관리는 소관청이 하고, 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였는데, 자, 이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부분은 또는 소관청이 붙어버렸어요. 이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둘 다 그냥 시도지사로 깔끔하게 끝났는데 소관청에 가서 이거는 열람이 안 되면 그렇잖냐라고 해가지고 개정됐어요. 소관청에 가면 세 가지를 전부 다 열람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단 말이죠. 출제했습니다. 삼각점 측량 성과의 열람 신청은 어디 가서 하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에요.
만약에 이 열람 신청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열람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수행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관청에게 열람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사한테도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측량 성과 관리는 시도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표지 관리는 무조건 소관청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각점 표지 관리 소관청이죠. 만약에 표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조사해서 다 알아요. 근데 성과만 들고 있는 시도사는 몰라. 그럼 얘네가 얘한테 알려줘야 돼. 야, 이 표지가 좀 변한 게 있는데요 라고 보고하는 거지. 뭐 통보. 자,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통보하게 되는 부분은 삼각점 표지 변경에 대해서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또 조심하실 게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장관 통보도 예전에 있었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됐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지문 만들어 놨으니까 얘들 한번 풀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테마가 30번 테마. 자, 지적위원회 잘 나오죠?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잘 나옵니다. 24년도 시험에서는 이 측량 파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25년도 올해 36회 대비에 대해서는 출제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뭐 위원회에서 하는 적부 심사 부분을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축적변경위원회를 아까 배웠는데요. 축적변경위원회든 지적위원회든 무조건 인원수는 똑같아요. 5명에서 이 인원수하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 똑같아요. 회의 5일 전에 서면으로 일시장소 안건을 통지한다. 이거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회의 5일 전에 일시와 장소, 안건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동직으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정해져 있어요. 그들을 빼고는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 2년씩 돌립니다. 근데 축적변경위원회는 임기가 없어요. 축적변경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축적변경위원장은 여기는 전부 소관청이 위촉하고 지명하기 때문에 제일 이쁜의 위원장 시킨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들은 장관이 위촉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나머지 2년짜리들은 장관 친구들이에요. 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뭔 일을 하냐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심사를 재심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징계 5개지. 재심사하고요. 정책기술, 정책이 쉽잖아요. 정책기술,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징계 이렇게 해서 5가지 심의결사항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뭐하냐? 지방지역에는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정책, 기술, 양성징계 끝.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하는 게 5개다. 그 중에 재심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심사 절차와 그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칠 때 30일 정도 조사해서 넘긴다. 자, 여기서는 60일이 기본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은 60일의 심의결을 하고 부득이하면 연장을 해서 30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90일 동안 심의했으면 미안하다 지체 없이 보내는 거고요. 이거를 청구한 사람이 소유자 또 이해관계인 또 지적측량 수행자들이 청구했잖아요. 이들한테 7일 이내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걸 받고 나서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거죠.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위원회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도 363 지체 없이가 똑같이 돌아오고 여기도 7일 이내 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나온 거 재심사 의결을 여기도 보내줘요. 색깔을 발리하죠. 자, 여기도 보내줘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받아놓은 의결과 여기서 나오는 재심사 의결 1심, 2심 의결서를 전부 다 소관청한테 보내주게 돼 있죠. 그럼 소관청이 이걸 받아가지고 직권정정 사유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직권정정 부분에 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은 소관청은 직권정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우실 때는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자, 363 지체 없이 7일.
여기서 끝납니다. 자, 1심, 2심 갈 때 90이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363 지체 없이 7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테마 30선. 좀 책도 얇고 뭐 분량도 좀 적은 것 같지만 정말 충실하게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담아놨기 때문에, 심지어 어려운 문제들은 또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라고 좀 정리도 해놨고 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재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압축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복습 반복해서 계속 교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